네, 거침없고 막힘없이 사실만 전달한 신개념 토크쇼 경인 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천에서 몹시 바쁜 세 분 자리에 계십니다.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할 겨를도 없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좀 짧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저기 어딨어요? 좀 안부 좀 물어보고. 아니, 최근에 뭐 축하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최근에 인천에서 아주 중요한 전문 자문기구의 협회장님으로 추대가 되셔가지고 예, 페이스북에서 알게 됐습니다. 인천 스마트 모터 산업 발전 협의체 회장.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터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회장입니다. 예. 간단하죠? 일단 예, 정확히 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하고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많은 어제 신상까지 이렇게 예. 관심 있게 봐주실지 몰랐어요. 감동이에요. 예.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맞은편에 또 인천투데이에서 오랜만에 김현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막중한 역할 갖고 오셨어요. 부담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잘 준비했습니다. 개국공신이라고 한마디 안 해주세요. 개국공신이요? 네, 1회 출연 예, 여기까지 오는데 스타트를 끊어줬던 우리 웃기자. 예, 개국공신 우리 웃기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헬로우 TV에서도 이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지금 일단 세 분이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일단 주제 VCR 보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2일 자체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시설 후보지를 발표하자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발표에서 에코랜드를 비롯해 권역별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 7곳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예로 들며 앞으로 에코랜드에 매립하게 될 쓰레기의 양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부평 계양 권역의 쓰레기를 부천 대장동 소각장에서 함께 처리하는 내용으로 부천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부천시와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보하려는 인천시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지난 10일로 계획됐던 소각장 관련 협약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쓰레기가 그야말로 인천과 부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겁니다.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둔 인천시가 이른바 쓰레기 독립을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천과 인근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1월 12일이었죠. 정확히 11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민 앞에서 인천 에코랜드 가칭인데요. 자체 매립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신설 광역 소각장, 자원순환센터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앞으로 기본 구상 계획에 대해서 시민 앞에서 밝혔습니다. 아주 이제 뭐 예고했던 이야기였고 그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날 나온 이야기 현장에 있었던 기자 입을 통해서 먼저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가 요점이었습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 에코랜드 그리고 이제 광역 소각장 그 이제 자원순환센터인데 이걸 어디다 지을 것이냐라는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자체 매립지는 이제 옹진군 영흥면 외리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4곳의 광역 소각장이 이제 신설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중구 신흥동, 남동구 고잔동, 이제 광화군의 용정리가 정해졌고요. 부평 계양 지역에도 광역 소각장이 이제 추진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결정, 추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좀 유보한 상태로 발표가 됐죠. 이 말 그대로 이제 매립지와 이제 광역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한 그런 주요한 어떤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그 발표를 봤는데요. 그 보니까 박남춘 시장 옆에 100리터 20리터짜리 쓰레기를 그렇죠. 가득 차가지고 옆에 네. 세워놓고 옆에다가 소각제를 놨는데 야 그동안에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그걸 그대로 묻어버렸다는 생각하니까 얼마큼 그동안에 무식하게 무지막지하게 그거를 매립해왔나 그걸 이렇게 소각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 매립량이 한 90% 정도 감소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 그걸 볼 때 참 이렇게 쓰레기가 줄어드는구나.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그날 뭔가 새로 다 처음 들었던 얘기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전에 뭔가 그렇죠. 보도들이 좀 예고가 나왔었고 사실 보도 이외에 시가
뭔가 연관지은 듯한 결과적으로 보면 미리 좀 발표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좀 시간을 좀 올라가서 보면 제일 처음에 영흥에 대한 예측 보도들이 나왔었죠. 네. 인투에서 예. 단독 보도를 그렇죠. 했죠. 예, 일단 영흥에 대한 그 유력 후보지일 것이다. 자체 매립지 에코랜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에코랜드라고 일단 밝혔어요. 예,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들도 사실 연구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네. 시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 매립지 네. 조성을 위해 용역을 했는데 몇 개 후보군을 놓고 용역을 하던 중에 이 자체 매립지를 이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이 영흥의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민간 사업자가 이제 단독으로 공모에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영흥면이 좀 유력하게 떠오르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투가 금방 알아채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보도를 했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때 확실하네요. 그럼 뭐 예. 공 기자와 똑같으신 예, 뭐 지난 시간에 김갑봉 기자가 네. 그 이야기를 잠깐 끝끝내 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뭐 더 뭐 많은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날 이제 저는 이제 후보지에 대한 그 한 곳을 그날 또 알게 됐고 물론 그 반발도 크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반발이 바로 뒤따랐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장정민 옹진 군수가 그 발표가 이제 인천시 발표가 11시였는데 오후 2시에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철회하라. 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예상하시다시피 그 화력발전소 때문에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이제 입어왔는데 이제는 매립지까지 들어오냐. 그리고 이 부분을 주민들 그리고 옹진군과는 협의가 진행된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철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몇 가지 단소조항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달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시에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과 그리고 이제 공모 내용, 앞서 말했던 공모 내용을 다 공개하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약 매립지를 설치할 거면 2030년이었나요? 그때까지 송도 영흥을 잇는 지하 터널을 만들어 달라. 해저 터널. 해저 터널을 예, 만들어 달라. 예. 이렇게 발표를 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천시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이제 인천 애들이죠. 그 앞마당에서 지역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네. 뭐 삭발까지도 단행을 했고요. 네. 이런 어떤 반발들이 계속 네. 이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 강경해 보이더라고요. 머리에다가 네. 막 빨간색 띠를 네. 두르고 결사 반대에다가 아까 말씀한 삭발 네. 거행하고 막 그 의기가 네. 충천 분연한 듯한 분위기였었어요. 그 기자회견 그 서두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제 바로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화력발전소 얘기를 사실 먼저 꺼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기자회견 장면을 보면서 영흥을 화력발전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렇죠. 사실 이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잘하네요. 이게 사실 이날에는 두 가지인데요. 독립과 해방, 약간 이 독립운동을 하는 네. 어떤 네. 그런 그 독립운동 투사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 쓰레기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탈석탄으로부터의 해방. 예. 그래서 영흥을 친환경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뭐 이런 어떤 의지를 좀 표명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보셨고요. 그러니까는 영흥에다가 자체 매립지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또 거기 나름 거기에다가 물론 인천 시민들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라는 거에 대한 독립 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그 이제 뭐 석탄의 네. 석탄 그건 상당히 괜찮았던 건데 그걸 과연 네. 그러니까 저도 영흥 주민들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 당근과 그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럼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한 거냐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인천시가 이제 세계 그 34개 국가로 구성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이거에 준해서 지금 이제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는 영흥 화력 발전소를 포함한 이제 이런 그 화석 연료에서만 이제 좀 자유롭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선언인 건데 이제 국내 광역단체 중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제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이제 그 박남춘 시장이 그 이제 2034년에 영흥 화력 1, 2호기가 이제 운영 중단될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앞당겨서 폐쇄할 수 있게끔 해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흥 화력 발전소에는 1, 2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6호기까지 있거든요. 그럼 1, 2호기를 중단한다고 해서 탈석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6기까지 다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국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했던 것도 이제 1, 2호기의 단축 운영 중단을 단축해달라는 이제 의견 전달까지만 된 것이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게 그럼 과연 탈석탄으로 영흥 화력 발전소가 아예 멈출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한 거는 수도권 공급 전력량의 20%를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멈춘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대체할 어떤 시설들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럼 탈석탄 동맹이라는 게 그 탈퇴한다는 게 가입한다는 게 그 1, 2호기만을 지금 그러니까 1, 2호기만을 넣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1, 2호기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6호기까지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일단 이제 그 후보지 발표를 직전에 두고 뭐 인센티브 계획도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탈석탄 동맹 보도 발표도 하루 이틀 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주민 달래기 시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시선이 있고요.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그 아까 네 군데 도시 네 번째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걔 봤더니 대전하고 서울 경기예요. 아니 서울 경기 수도권 매립지다 쓰레기 다 묻고 우리가 다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전력 많이 공급하는데 그죠. 홀라당 탈석탄 동맹에 먼저 들어간 데가 서울하고 경기라는 거 보고 약간 이거 좀 그러네요. 좀 화가 나네요. 좀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예. 이게 사실 보면 원래 이 매립지 자체도 2015년에 그러니까 2016년 말에 종료되기로 했던 이 서울 수도권 매립지에 대체 매립지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10년만 더 사용을 하자.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더 구해보자라는 조건으로 이제 맺은 거죠. 사자협의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까지.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연구 사용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천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너네 쓰레기로부터 최소한 우리만은 자체 매립지로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 이 발표가 인천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발표가 되지 않았나. 뭐 큰 정책적 결정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은 아니요 실제 댓글에서도요. 네. 뭐 인천 분들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검단이나 서울 사람 아니더라도 아니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다 묻어 왜 인천에다 묻어라는 아까 말한 독립 뭔가 좀 통쾌한 느낌 자기가 무슨 그동안에 어떻게 피해 의식이죠. 왜 너네 쓰레기를 다 우리가 다 묻느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뭐 기쁨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그 댓글에는 인천 시민들은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의 논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제 그 사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전체적인 정책 결정 입장에서는 그러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영흥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바로 반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화력 발전소에 바로 옆 부지였죠, 후보지가.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소각 매립지까지 들어온다. 거기서 오는 충격과 체감은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당일 주민협의체 구성도 간곡히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도를 받고요. 예. 댓글의 반은 아까 말한 환영한다의 분위기도 시민들이 있었지만 또 반은 영흥도 주민들이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상당히 그 영흥도의 영흥의 그 에코랜드가 들어온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코 보험을 써? 보험물이면은 너네 집에 둬서 갑오로 삼아라. 뭐 우리가 동네 북이냐? 그렇죠. 안 좋은 거는 다 여기다 몰아넣느냐? 아주 강경.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거기가 그 대부도를 통해 가지고 영흥 화력발전으로 들어가는 그 뭐 가스까지 해가 트레일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게 왕복 2차선 아니겠습니까? 좁죠 도로가. 거기에다가 또 다시 이제 뭐 밀폐된 거긴 하지만은 이게 또 쓰레기차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주말엔 또 관광객들까지 들어오는데 지금도 교통난 장난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네, 일단 분노가 많다는 건 일단 자체 매립지 에코랜드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봤고 지금 이제 광역 소각장 신설 기존의 3개의 소각장은 일부 축소 현대화하고 그리고 없던 소각장을 2개. 3개 중에 2개. 그리고 새로 4곳을 더 짓는다. 자, 이 계획이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자, 반응들 지역마다 혹시 어땠나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 일단 부평계양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으로 나왔고. 그렇죠. 다른 지역들은 어땠습니까? 중구는 이제 남항의 환경사업소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중구와 미추홀구의 쓰레기를 이제 소각하기로 했고요. 남동구는 남동구 고잔동에 이제 짓기로 했는데 동구와 남동구에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는 강화군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이나 지역 행정부에서도 표정들이 좀 궁금해요. 그 발표 직후에. 일단은 지금 이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배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옹진군에는 그렇죠. 이제 매립지가 들어서고요. 강화군과 중구엔 소각장이 들어선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아무리 야당 의원 무소속 의원이 하나 있지만 아무리 야당 의원이 혼자라고 네. 해도 이건 너무 우리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예. 즉각 좀 지금 철회돼야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한 거 아. 아니냐 좀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남동구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로 보면 사실 남동갑이에요. 남동갑의 그렇죠. 맹성규 의원실에서도 네. 아 이건 좀 부담스럽다. 확실히 이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사전에 조금 논의가 있었으면 어쨌든 본인이 나서서라도 주민들을 좀 설득하거나 이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갑작스러운 발표다라고 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사실 중구에 지어지는 이 소각장의 경우는 사실 이 인근의 중구 주민들은 거의 살지 않습니다. 예. 이 바로 맞은편이 이제 미추홀구의 아파트 단지인데 바로 옹진군청도 바로 근처에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에서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먼저 왜냐하면 반발했죠. 예, 먼저. 중구에 시설이 지어지면 중구에 인센티브 지원이 가는데 실제로 피해는 미추홀구 주민들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논의는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시설이 그러니까 미추홀구도 쓰레기를 버릴 곳이 필요하고 처리할 곳이 필요한데 같이 어떤 이 시의 계획대로라면 이 미추홀구는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어떤 이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거길 지역구로 하는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좀 다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에다가 네.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데 미추홀 구청장은 바로 즉각적인 반대 설명을 냈어요. 네. 그런데 중구 구청장은 네. 반대 설명을 안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강남시 시장 보좌관 출신입니다. 일단 홍상청장이. 일단 저희가 지금 13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예. 했으면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 그 시간 바로 그 예. 당시에는 중구청장은 이제 반대 설명을 안 냈는데 이게 좀 온도차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옹진군 예. 그리고 이제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즉각적인 반대 설명을 했고 당연히 그러겠죠. 미추홀 구청장도 네. 그렇게 했지만 발표 당시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즉각적인 반대를 안 한 여론은 좀 이번에 좀 잘 맞아 떨어졌다. 정치적 네. 역학관계가 좀 맞아 떨어졌다 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박남준 시장의 보좌관 출신 호인성 청장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남동구 같은 고잔동도 들어가는데 이강호 네. 청장 역시 박남준 국회의원 시절에 시연을 했던 네. 좀 부담스럽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맹성규 의원은 참 의외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동갑인데 그렇죠. 뭐 물려받았죠. 주민들의 물려받은 입장인데 주민들 입장을 헤아려서 뭐 반대 설명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부평 계양도 한숨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숨 돌린 거죠. 한숨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반발도 있었지만은 조금 파장은 조금 덜한 시 입장에서는 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네.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과연 이게 그 단체장들한테 사전으로 좀 뭔가 언지가 있었다? 알려줬다? 없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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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그 다음 날 이렇게 좀 당황해하는 표정들을 보니까 그날이 그 전날이었나 예. 군수구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살짝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요? 아니 뭐 어디 간다 그러는데 대놓고는 말 안 했답니다. 네. 대놓고 말 안 했는데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남동구 간다. 아니면 네. 우리는 안 온다. 예. 그러면 안 오는 저기 구청장들은 뭐 표정 관리하는 거죠. 나름 뭐 안 오니까. 네. 네. 하지만은 오는 쪽에서는 대놓고 거기서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뭐 사이드로 네. 들었는데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답니다. 거기서. 네. 아 왜 우리 구에다가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내일 발표하는데 예. 왜 얘기도 안 하시고 예.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왜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왜 우리 협의 없습니까? 아, 그런가요? 이런 얘기 전혀 없었대요. 예. 아니 근데 아니 인투 그러니까요. 얘기로는 지난주까지는 의견을 단체장한테 물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알고 있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모르는 지역도 있었다.
이게 그 전에 김갑봉 기자의 멘션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최근까지 네. 이제 취재를 이제 해오던 네. 것은 사실 중구와 남동구가 어디 지어질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고 있었고, 그럼 단체장도 당연히 저는 알고 있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거냐면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얘기를 안 해줬어라고 하는 이 비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냥 모르고 있었던 게 서로 시와 네. 이 지자체 간의 예. 이 조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부담감이 있죠. 예. 그래요? 아닌가.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밝힐 수 없지만 구청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구청장이 모르고 누구요? 있었다고 해야겠죠. 그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예. 아니 저 지금 어떻게 예. 하려고 예. 그 얘기했다가 저 앞으로 예. 아니 아니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분 같네요. 누구죠? 예. 아니, 취재원은 지켜주셔야죠. 아니 지금 뭐 영업상 비밀이라고 자기네 회사 건 잘 지키면서 남을 이런 예, 식으로 알겠습니다. 뭐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시청자분들께 뭔가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왜 광역 소각장을 추가로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저희가 자세히 못한 것 같아요. 시가 자체 매립지를 고민하고 있고 한 곳을 또 그 외에 왜 7개의 광역 소각장이 필요한 것인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자체 이제 쓰레기, 인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해야겠다라는 이제 기본 기조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나온 쓰레기를 이제 묻어야 될 매립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직매립, 그냥 갖다 그냥 막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피도 많이 나오고 환경 문제도 세게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친환경으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소각을 해서 이제 앞서 이제 이동영 소장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뭐 100리터짜리 쓰레기가 이만큼의 이제 소각제로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피를 최소화하고 냄새나 이런 침출수도 최대한 안 나오게끔 태워서 묻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매립지의 규모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소각장이 당연히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근데 현재 지금 인천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이제 3군데가 있는데 이걸로는 이제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2개구 정도를 묶어서 이제 광역 소각장을 만들어서 이 나온 쓰레기를 소각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대체 매립지에 묻겠다. 이런 계획으로서 지금 이제 광역 소각장 증설 계획까지 나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춘 시장에 있는 에코랜드 그 개념 자체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제를 묻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웨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네. 이게 박남춘 시장이 직전에 이전에 요코하마하고 오사카에 가가지고 그런 걸 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 도시에 소각장 6개나 들어있는 데도 많고 대부분 소각하는 형식으로 매립을 하지 네. 직매립하는 데는요 별로 없어요. 심지어 중국도 네. 지금까지 다 직매립했었거든. 그냥 직매립하다가 이게 안 네. 되겠다. 쓰레기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상해 푸동에다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소각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물며 중국까지도 이러는데 선진국들은요 이미 직매립하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네. 그 추세를 박남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특히 어떻게 보면 뭐 고양이 목에 바울 달기였는데 힘들었었던 거를 본인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총대 메고 가는 총대 거네요. 메고 가면서 인천시에서 왜냐하면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라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랬다가는 33년이 아니라 더 연장돼 버리면은 끊임없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이 네. 문제를 끊어야 되니까 이제 고민해서 이제 선진국형 이제 소각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게 네. 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역 소각장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광역 소각장을 만들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소각장,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네. 개별로 운영하는 소각장은 국비 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 2개구 이상 묶는 예. 그 광역 소각장으로 그래요? 갈 수밖에 없는 국비 많이 줘요? 많이 있습니다. 네. 몇 프로요? 비율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어떤 중심을 잡고 이 사자회의 안에서도 적어도 의견도 내고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인천이 급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만일에 지금 상황이 좀 연착륙을 한다면 원했던 방향, 이 방향대로 간다면 국가적으로도 뭔가 큰 어떤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그러니까 사자 협의를 했을 때에도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서울시랑 경기도는 이제 좀 이렇게 한 발 빠져서 지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니 환경부한테 굉장히 많은 읍소를 하죠. 나서갖고 좀 문제 좀 해결해 다오. 서울시랑 뭐 이제 경기도는 그냥
수도권 매립지를 그냥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럼 빨리 니네가 나서서 이걸 좀 조율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부마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발 빠져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만약 진짜 인천시가 이제 자체 이제 쓰레기 처리 시설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경기도랑 쓰레기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서울시는 그럼 매립지를 지금 거기 완전 도시 포화 상태인데 어디다 만들 것이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환경부는 그럼 자유로울까요? 절대 자유롭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는 당연히 환경부도 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이번 국감에서도요. 그 서울시인 국회의원들이 환노위에서 환경부 상대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 서울 쓰레기 대란한다고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요. 네. 환경부 책임 많아요. 지금 문제 많죠.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날 인천시 발표 이후 뭐 서울시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 오늘 기준으로 환경부 입장을 보질 못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아직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예. 서울시에서는 뭐래요? 일단은 서울시- 기존 입장하고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네. 사자비대로 대체 매립지가 안 그 되면 화나만한 소리를 3-1 네. 정도의 일부를 다시 좀 추가 15%? 네, 15% 추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참 무기력한 참 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그 얘기를 그거를 계속 메아리 없는 맥침인가요? 그걸 하면 뭐예요 지금? 하루빨리 네. 지금 인천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네. 어떻게든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대안 제2의 최하선을 만들어서 네. 소각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체 예. 매립지가 어려우면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대체 매립지 같이 하는데 같이 동참하자? 네. 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동 서울시. 소장님이 일단 내년 재보선에 나가셔서 좀 뭔가 해결을 해주셨으면 서울시장 선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지금 인천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서울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서울에서 보면 이 방송 보고 답답하시잖아요. 웃어요. 예. 아니 지금 뭐 침이 튀더라고 얘기하는 아무리 저기 시청 보는 게 아니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4자 합의는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 반응 이후에 각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정도의 보도들이 나왔고 지금 이제 인천시에서는 기본 구상을 밝힌 거고요. 그날 주민 대표체들을 각 지역에서 구성해 달라. 그럼 이제 협의를 열심히 하자. 지금 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그와 또 어떤 무엇들이 따라올 것 같은데 자 추후 결정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부평 계양 권역이었는데 자 추후 결정. 자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이제 부천의 이제 대장동에 지금 소각장을 갖춘 그 이제 그 소각 시설을 갖춘 이제 그 뭐죠?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가 네. 있죠. 근데 이제 이 부천 대장동에 있는 이 자원순환센터를 이제 부평계양이 같이 활용하는 안을 지금 현재 이제 논의 중에 있었죠. 인천시와 이제 부천시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래 지난 10일에 이 합의가 얼추 마무리 돼서 이제 12일 날 인천시 발표가 있기 전에 이 협약식 부천과 인천시 간의 이제 부평계양 지역의 쓰레기를 부천 대장동에서 함께 처리한다라는 협약식을 열 것으로 이제 취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도 그때 보도를 했지만 아니 부천 시민들은 몰랐거든요. 이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주민 합의도 어떤 단계도 없이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 싶은 저희 보도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천시가 이 문제를 이제 시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시의회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딱 문제를 제기했던 게 아니 다 좋다. 근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 하나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부천시가 이제 주민들에게 이 사안을 알리는 어떤 자리를 이런 그 계획을 잡으면서 인천시와의 협약식 내용을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평계양 쪽 그 광역소각 시설 설치 그 계획은 보류가 된 거고 아마 이 부천시의 이번 그 결정이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부평 계양 지역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네. 어디 한 언론 보도에서 볼 때는 계양구의 5선 의원인 송영길 의원의 개인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아니에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사는 아니죠. 다른 기사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기자들이 일부 보도를 한 배경을 보면 네. 사실 이제 상반기 때죠. 상반기 때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소각장 민원을 크게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거론되었고 결국엔 이제 부천시 협약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오다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그 중심에 관심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요, 그 협의가 이제 부천시는 지금 인천시하고 조금 이렇게 그 타임테이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를 뭐 이제 인천시도 그런 협의 과정이 있겠지만 만일에 부천에서 주민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천시의 계획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추후 결정인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안을 일 안으로 일단 갖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어떤 제2, 제3의 안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저희 여러 번 다뤄드렸던 뭐 계양 테크노밸리나 아니면 여타 이런 다른 지역에 신설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원래는 이번에 박남춘 시장이 발표할 때 계양 부평에 대한 이제 광역 소각장을 얘기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미 지금 차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루빨리 이제 부천시에서 대장 신도시 내에서 뭐 소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 이런 뭐 합의 뭐 이런 걸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결국은 뭐 계양 신도시 쪽으로 갈 가능성은 무지 높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천에서 거부하면 네. 협약하고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 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분위기가 어때요? 저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취재를 해보면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 왜냐하면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지역 시민사회와 이제 의회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민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집행부의 어떤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부천시 입장은 이게 이제 인천시랑 이제 서울 강서구까지 같이 아우르는 이제 그 포맷인데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대장동 그 소각장이 현대화, 증설화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몇천억대예요. 근데 이제 인천하고 강서구에서 이거를 같이 맡으면서 사업비를 이제 분담받게 되면은 약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 1,200억 원이면 뭐 굉장하거든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이미 있는 시설이니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집행부는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주민 설명회를 이제 아마 저희 방송 나갈 그 이전에 아마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지금 저희가 섣불리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민 동의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부천시 입장에서도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다르게 봤던 거는 인천시는 이제 용량 설계 계획도 같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의 시설 신설과 운영 뭐 이런 건데 이제 부천에서의 이제 증설 함께 쓰게 되면 그 용량이 맞지 않느냐? 용량이 이제 굉장히 큰 모습이 돼요. 강서구와 부천시와 부평, 계양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뭐 한 900톤까지도 설계를 한다고 900톤, 하는데 네. 이제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운영 방향하고는 또 다른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입장을 내기가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데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인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대장 신도시에다가 이제 뭐 광역 소각장을 만들 건데 규모의 경제상으로 크게 만들어서 국비도 받아서 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왕 만들 걸 크게 제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곳에다가 어떻게 보면 뭐 효율화 측면에서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인천에서 반대하는 지자체들이 앞으로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광역 소각장 신설에. 그러면 그 중에 2개의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군데다가 만들어. 그거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실제로 이번에 발표를 했을 때 이건 예비 후보지다. 내년에 본계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권역을 묵지 않았습니까? 동구, 남동구 너네가 어디다 만들지 안을 갖고 오면 시는 그 안을 받겠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유동성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일단 시가 이제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한 거고 여기가 우리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기초 단체별로 너네가 생각하는 최적지가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바꿔줄 용의도 있다. 다만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장을 지은 데다가는 200~300억의 그 지원을 해주고 또 안 지은 데들은
이제 가산 징수금 내지는 반입 수수료를 또 대폭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천 대장신도시에다가 900톤으로 해가지고 계양 부평거를 처리해준다. 그러면 부평 계양은 그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줘가지고 부천시 재정에다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게 주판을 좀 튕겨보겠죠. 그리고 부천도 어쨌든 소각제를 매립할 곳이 필요한데 인천이 매립을 그것도 해준다 말해줘. 그러면 부천에서도 이걸 크게 이제 그렇죠. 싫어하지 않죠. 서로 윈윈할 그런 수 있는 이야기여도 얘기도 되네요. 그렇죠. 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네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갖고 그렇게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네요. 이거에 딱 공감을 하는 게 쓰레기 그러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어라는 입장,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제 인천시의 입장을 계속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지 자체 처리 원칙이 나왔던 거지. 논리를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부천시와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서로 윈윈하고 서로 이미 합의가 서로 일정 부분 맞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논리를 갖다 대는 거는 조금 앞뒤가 저는 맞지 그게 않죠. 근데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네. 대장 신도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이유가 하나가 영흥에다가 만약에 에코랜드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밀폐형으로 이제 쓰레기 그 소각제를 운반하는 차량이 갈 때 경기도를 지나가요. 문제는 시흥을 지나가고 안산 대부도를 지나가는데 네. 사실 지금 거기도 좀 약간 시위라고 있답니다. 거기 영흥 화력발전에 발전 관련된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싫어한대요. 그거 지금 네. 들어가지 말라고 시위도 한답니다. 대부도에서.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매립지가 를 딱 중단시켜 버린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랑 경기도는 쓰레기 대란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땅 지나가지 못하게 그때는 오히려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있는 쓰레기 전용 도로를 인천시가 막는다고 했어요. 못 들어오게. 맞아요. 그러면은 대부도에서 막는 거예요. 아이씨.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쓰레기 안 매립해주고 차 못 가게 딱 막아버리면은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모범사 상생 살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천과 인천과 또 계양과 이렇게 서로 결국은 이 지자체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이런 모범적인 그 상생의 예. 모습으로도 예. 필요할 것 같다. 지역 반응들 나오는 거 세심히 보고 현장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취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자, 준비가 다 되셨죠? 네. 굉장히 그 압축적으로 시원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분께. 먼저 우리 홍역정경연구소 이도영 소장님, 오자정님 먼저 듣겠습니다. 오자정님은 자체 매립 가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체 매립. 예.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자체 매립하는 각이다. 지금 예. 에코랜드를 지금 어쨌거나 예. 그동안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예. 수도권의 쓰레기를 다 받아서 인천이 처리했는데 박남춘 시장이 이제는 자체 매립지 조성하는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걸 국가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한 지자체장이 물론 수도권 매립지라는 그 네. 아픈 점이 있긴 하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이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노력을 해서 친환경 에코랜드를 만들고 욕 먹을 거 각오하면서 각 지역에다 광역 소각장으로 그냥 다 시한폭탄 다 해놓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재선되기 어려운 네. 주제라고 자기도 알고 있다. 네. 하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네. 박남춘 시장께 일단 준비 이번에 네. 발표하는 거 참 노력이 많이 네. 있었다라는 점 포함해서 네. 이제는 인천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인천에 묻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자체 매립 네. 각이 될 것 같아요. 별로 공감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영혼이 우리 없는데. 김현철 옥기자의 오자 정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자 정리는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통이 큰 결단. 다섯 글자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도 이 네. 발표는 사실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발표는 아니었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결단할 그렇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좀 모습도 보였고 실제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아씨 왜 선거 앞두고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선거만을 좀 노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이 박남춘 시장의 좀 통 큰 결단이었다. 그래서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 이재필 기자의 오자 정리도 듣겠습니다. 오자 정리는 저도 좀 고민했는데 저도 그냥 후대가 평가. 그러니까 진짜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특히 선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고 죽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한
이런 어떤 결정이고 발표였는데 그럼에도